10월 20일 어제 경주 동아마라톤 뛰고 왔는데요. 지금은 리커버리 할 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추워요. 지금 3시 한 20분? 아니 3시 20분인가 40분인가 그 정도 됐는데 바람이 이빨 불고 너무 추워. 한때 1, 2주일 전만 해도 막 덥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해가 있어도 막 춥네요. 막 바람이 이렇게 불고 하니까. 보이시죠? 이거 동마 자켓 입고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춥습니다. 어제 동마도 뛰었고 하니까 제가 또 요즘에 대회 때 카메라 안 들고 뛰잖아요. 그래서 비비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요즘에 카메라 들고 뛰는 거 귀찮아가지고 클래스 빠져서 그래서 그냥 나오려다가 죄송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번 들고 나왔어요. 요즘에 제가 사실 그 스트라바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한번 뭐 대회 뛰고 나와서 리스트 같은 거 하나 올리면은 축하해 주시고 그런 댓글들을 많이 남기시잖아요. 그 댓글 일일이 리플 달아드리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막 시간 막 2시간 걸리고 그래가지고 힘들어. 이거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제 그 베이스 캠프라고 해야 되나? 그 근본은 유튜브잖아요. 유튜브 구독자님 먼저 이렇게 챙겨드려야 되는데 항상 좀 뒷전에 그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러워서 오늘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들고 나면 이거 팔치기도 힘들고 그런데 오늘 리커버리 해야 되는데 팔 또 나가겠네. 어쨌든 이렇게 한번 살짝 뛰면서 대회에 어떻게 뛰었고 또 요즘에 제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달리기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 두서없이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보자. 일단 오늘은 계획은 한 15km 정도. 리커버리 치고는 되게 길죠. 그래도 오늘 15km를 뛰어야 이 마일리지 계획했던 마일리지를 채울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랑살랑 이렇게 조깅 해볼 생각이고요. 뭐 중간에 좀 상태 안 좋다 하면 뭐 바로 그냥 포기니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리커버리라는 게 사실 말이 리커버리지 이거 회복 리커버리지 사실 이렇게 대회 다음날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면은 리커버리 치고는 잘못했다가는 몸 더 망가지거든요. 회복만 늦어지고. 그래서 아예 아싸리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러닝에 연구신 분들은 이렇게 살살 해주시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정말 그 있잖아요. 혈액순환만 잘 돼가지고 그래서 영양 공급 잘 되고 산소 공급 잘 되고 그 정도 수준에서 페이스로 치면은 뭐 7분대 이런 걸로 해서 딱 왠지 뛰고 나면은 막 개운한 거 그 정도만 해줘야 되는데 뭐 또 몸이 갑자기 올라온다고 확 질러버리고 하면은 그건 리커버리가 아니라 너무 더 심한 거죠. 그래서 그건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항상 뭐 제가 그래서 오늘 저도 조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는 코스는 제가 항상 가는 그 조깅 코스로 그냥 가보겠습니다. 추워. 손실없네. 이거 장갑 끼야겠네. 잘못하면.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변했지? 어제 동아마라톤, 경주 동아마라톤을 뛰고 왔는데 또 풀코스 뛰고 와서 이렇게 다음날 멀쩡하게 뛸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죠. 예전에는 한번 뛰고 오면은 막 거의 1, 2주 알아눕고 막 기어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러닝에 어느 정도 뼈가 굵었다고 짬밥 좀 먹으니까 이렇게 다음날 리커버리랍시고 이런 것도 하게 되네요. 짬밥 좀 먹어야 됩니다. 어쨌든 무조건. 아유 숨차. 제가 작년 제마였던 것 같아요. 2023년 제마 딱 320 목표로 해서 했는데 317 했죠. 그때 이후로 다음 때에는 무조건 이제 싱글 한다고 연락이 입 털고 그랬다가 망했잖아요. 완전 부상당해가지고
그래서 참 그때 이제 마음고생도 좀 하고, 아, 이렇게 이게 러닝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절지부심하고 올해는 정말 부상당하지 말자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 다행히 못 달릴 정도의 그런 부상은 없었어요. 이렇게 짜잘하게 좀 아씨 찌릿찌릿 해가지고 이거 기분 나쁜데 정도의 부상은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그래서 그게 한 2달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사실 그게 사라진 것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달 정도 됐나? 한 달 전까지도 해도 그런 기분 나쁜 그런 약간 찌릿한 느낌이 발목에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약간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이렇게 달리고 있고요. 항상 시간폭탄 같아요. 조금만 오버하면은 언제라도 이게 부상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진짜 엄청 조심하면서 그렇게 달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하여튼간에 아이씨, 뭔 얘기 말씀드리다가 이랬지? 네, 이래 한번 정신이 없어, 이렇게 중구난방. 어쨌든 맞아 그 320 하고 나서 이제 싱글 한다고 막 하다가 부상당해서 이렇게 완전 망했다가 제대로 해보자 해서 다행히 잔부상 없이, 큰 부상 없이 이제 하반기까지 여름 나고 이렇게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목표까지는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있겠지만, 그 한계점까지는 부상만 없다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한계가 예를 들어서 풀코스 기준으로 서브3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다치고 부상 없이 열심히 훈련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서브3까지 가. 물론 이제 나이가 뭐 한 50 넘어가가지고 이제 좀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그렇지만 적어도 뭐 40대다, 아직 50 안 넘었다, 이러면은 뭐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B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한계점이 330이다. 그러면 부상만 없이 열심히 달리고 하면은 330은 그냥 무조건 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싱글 정도가 이제 한계 지점이라고 봤어요. 그렇게 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상이 없었잖아요. 한 7, 8개월 동안 특별한 부상이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온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왔는데, 이번에 경주 동마에서 얼마 다녔는데 이런 얘기 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3시간 10분 빵빵초 싱글은 아니죠. 엄연히 따지면은 제가 스트라바 뭐 혹은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 지금 이거 커뮤니티 게시물에도 올려드려서 이미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번 경주 동마에서 3시간 10분 빵빵초로 완주를 했어요. 직전 기록이 봄에 있었던 서울 동마에서 3시간 18분 26초였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8분 26초를 줄인 거죠. 꽤 많이 줄인 거죠. 그러니까 한 시즌에 8분 줄이는 거. 물론 뭐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내가 뭐 4시간 반이었다, 직전 기록이 4시간 반. 그런데 다음 대회에서, 그러니까 한 시즌 만에 3시간 반으로 330을 했다, 그러면 1시간 줄인 거잖아요.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시잖아요. 이게 그 4시간대에서 3시간대로 줄이는 거랑 3시간 중반에서 서브3를 줄인 거랑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 320이라는 수치도 상당히 벅찬, 어떻게 볼 때 그 당시에는 벅찬 그런 기록이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 10분을 줄여서 싱글이라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게, 그러니까 나름 상당히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기분을. 싱글 하기까지 참 여름에 훈련들을 나름 이제 열심히 했어요. 이게 제가 어떤 동호회나 크루에 속해서 달리는 그런 러너가 아니고,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오리지널 네이티브 이 동남지구 독립군 마라토너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하는 거거든요. 혼자.
제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뭐 주소 들은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나름 변형해서 훈련을 해 왔는데, 그게 그래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도 이렇게 3시간 10분까지는 도달을 했습니다. 3시간 10분, 옛날에는 진짜 야, 이게 인간이 그렇게 달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달려지더라고요. 저 같은 진짜 저는 약골인데 저 같은 러너도 뻔질나게 뛰어다니고 안 아프고 부상 없이 달리다 보니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만약 지금 50이 넘었어. 그러면은 그런 형님들한테는 좀 모르겠어요. 제가 저보다 형님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내가 아직 40대다 그 정도면은 걱정 말고 조급해 하지 말고 그냥 딱 한 2-3년만 꾸준하게 달려보시라. 그러면 어느 순간 실력은 분명히 올라가게 돼 있다. 안 아프면은, 부상을 안 당하면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간은 많잖아요. 내가 지금 아직 45이라 하더라도 50 될 때까지 5년이란 시간이 있거든요. 그 5년 동안 절대 안 꺾여요. 그 어떤 신체 능력이라는 게 생각도 안 꺾이더라고요, 이 마라톤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난번 한번 그 뻘땀 영상, 그 직전 영상 있잖아요. 1시간 20분짜리 배터리 나가가지고 강제 종료된 거 그거 제가 뭐 지난번 한 뭐 1,000원 정도 수익 날 걸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막 불만을 토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웬걸 좀 뭐 불쌍했는지 길게 봐주셔가지고 거의 만원 정도가, 만원도 넘네. 만원이 넘게 이제 수익이 났더라고요. 거의 $10. 요즘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구글 빅테크에서 내가 저기 외화벌을 가지고 $10를 그걸로 벌었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참. 그 외화벌이 여기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원화도 아니고 달러로.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아이고야, 차 온다. 그리고 이런 이제 길 뭐 이런 거 뛰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동네 길인데 차도 다니잖아요. 가끔 이런 길 왜 뛰어다니냐고 위험하게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 당연히 이해하는데, 사실 이런 데 안 뛰면 뛸 데 없어요. 뭐 차 안 다니고, 그러고 뭐 그런 길 찾으라고 하면 자전거 안 다니고 그런 길 어디가 있어요. 뭐 트랙밖에 없지. 근데 트랙은 또 그냥 걸어 다니시는 분 많아가지고 뛰기도 힘들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산책로, 조그만 산책로인데 말 그대로 그 산책하는 곳이잖아요. 산책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대로 뛰기가 힘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조심해서 다닐게요. 피해 안 주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경주 마라톤 본격적으로 복귀를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제가 그 JPS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점을 상당히 이제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TJ MBTI 이런 TJ ISTJ 정도 완전 그런 진짜 전형적인 성격인데, 그래서 대회 한 2주 3주 전부터 계속 그냥 주판을 땡기듯 계산기 꺼내놓고서 진짜 1초 단위로 페이스를, 목표 페이스를 땡겼다 밀었다 막 이렇게 짜져 했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싱글이잖아요. 싱글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 페이스가 4분 30초예요 4분 30초. 근데 아시다시피 대회 나가면은 거리가 보통 200m 300m 더 잡혀요, 가민 같은데. 그러면은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적어도 4분 29초 평균 페이스가 나와야 돼요. 좀 안정권이 되려면 4분 28초 그래야 이제 싱글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따져봐야죠. 내가 안정적인 페이스, 즉
4분 28초로 내가 달릴 수 있는가, 42km를. 요걸 정확히 판단을 해봐야 돼요. 달릴 수 없다면 나는 싱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지노선 4분 30초 있잖아요. 4분 30초 거리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4분 30초 4분 30초를 달릴 수 있는가, 이걸 또 생각해 봐야죠. 4분 30초 마저도 못 달린다 그러면 난 싱글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목표 페이스를 정해 가지고 430으로 달려야지 이러면 뭐 볼 거 없습니다. 퍼지지. 무조건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달릴 수 없는 목표에다가 그걸 목표를 정하고 뛰면은 아 이거 뭐지 뭐야 이게 도박이지. 그날 갑자기 스티핑 맞아가지고 미쳐서 그렇게 해서 딱 성공하는 일이 없는 이상은 그게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달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달릴 수 있는 페이스, 요즘 최 근래에 하프 15K, 10K 기록들을 기준으로 해서 딱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제가 달릴 수 있는, 풀코스에서 달릴 수 있는 기준 페이스, 그게 마지노선이 정확히 4분 29초에서 4분 30초 요 사이 어느 지점이에요. 그 V다치표라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잭 다니엘의 그 V다치표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모든 지표가 4분 29초 점 몇 초 이 정도에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분배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고, 또 그거를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4분 30초 페이스로 하프 이상을 달려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는 그 대회들이 껴가지고 그 점검지를 못했어요. 30km 짜리 실제 대회 페이스, 목표 페이스로 한번 밀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거 대신 청원 대청원 마라톤 나가가지고 홀라당 퍼진 거 그거는 이제 4분 45초 정도로 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4분 30초로 뛸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일단 제가 그 하프랑 10km 마지막으로 특히 10km 기록을 쟀던 게 이게 조금 제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중요한 지표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10km를 혼자 뗐는데 41분 6초가 났더라고요. 뭐 GPS 조금 튄 거 뭐 이런 거, 바람 뭐 이런 거 뭐 다 따지고 그걸 다 제껴놔도 어쨌든 4분 6초 페이스로 뛴 거거든요. 4분 6초. 그러면은 이 거리별로 마라톤에서는 상관관계가 엄청 정확해요. 보통 10km 기록에다가 10km 기록의 평패에다가 15초를 더하면은 그 자신의 하프 기록이 얼추 그렇게 나오고, 또 하프 기록 평패에다가 15초를 또 더하면은 거의 풀코스 기록하고 비슷하게 떨어져요. 그 15초가 거의 평균점이고, 거기에서 이제 훈련이 진짜 엔듀런스라고 해서 지속적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12초까지 땡길 수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10km 기록에다가 10km 기록 평패에다가 12초 더한 거를 하프로 달릴 수 있고, 그 하프 기록에다 또 12초를 더한 걸로 풀코스를 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거의 뭐 준 엘리트 혹은 엘리트 수준에서 가능한 얘기거든요. 일반적인 마스터즈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 10km 기록이 제가 4분 6초였으니까 여기에다가 최대치로 뽑은 24초를 더하면 4분 3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딱 4분 30초로 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게다가 제가 7월, 8월, 9월 열심히 훈련을 해왔었고, 그러면 그 훈련의 효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때문에 1초 정도가 더 당겨져서 4분 29초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들 훈련을 하면은 훈련 효과가 언제 나오냐, 이거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주에 훈련을 이빨이 잘했어.
인터벌을 확 해가지고 다 성공했어. 그러면 그거 다 그 주에 바로 효과 나오나요? 멘탈적으로 나오죠. 내가 해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피지컬의 효과는 안 나와요. 바로 이걸 생리학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기량, 자신의 기량이 올라가는 걸 뭐가 좌우하게 되느냐, 우리의 혈액. 혈액, 또 나오나. 내가 잘난 척 좀 할게요. 조금만 모르지만 그 헤모글로빈 HB 하고, 그 다음에 근력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그게 능력치가 올라가야 그제서야 실제 대회 결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기량이 향상이 되면서.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혈액이거든요. 혈액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혈액이. 근데 우리 혈액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알고, 또 얼마간의 간격으로 바뀌느냐. 제가 저기 병이 있어가지고 잘 아는데, HbA1C라고, 그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까 모르겠네. 당화혈색소라고 있어요. 당화혈색소. 당뇨병 있는 분들은 그 당화혈색소 수치 정기적으로 재보고 조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치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3개월에 한 번씩 체크를 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 피가 3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 우리 몸에 떠다니는 적혈구가 보통 3-4개월 살아요. 적혈구 하나 세포가. 그리고 3개월 4개월 지나가서 이놈이 죽고 또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빨 훈련했어. 그러면 그 훈련한 어떤 이게 결과가 새로 생성되는 적혈구에 심어지고, 그러고 나서 그 효과가 3개월 정도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할 땐 그래. 아니면 좀 저기 의사분들 여기 없죠? 어쨌든 간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한 3개월 내가 훈련을 했던 게 이제 한 달 정도 되면서 효과가 확 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유지가 한 2-3달까지 가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그냥 톡박 굴려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8, 9월 열심히 했으니까 그 효과들이 계속해서 이제 10월, 11월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조금씩 더 나아지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4분 30초가 거의 마지노 노선이었지만, 다시 한 1초 정도는 그 사이 기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기대 하에서 그렇게 그 레이스 운영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4분 30, 4분 29, 그 정도 사이로 해서 쭉 플랫하게 가보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날 이제 날씨 일주일 전부터 계속 바뀌더라고요. 뭐 비 온다, 강풍에 뭐. 결국은 다행히 출발할 때는 비가 안 왔는데, 그 스타트 누르자마자 거기서 갑자기 이제 장대비가 확 내리는 거야. 그래서 한 뭐 7, 8km 지점, 10km 지점까지 내렸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한 15km까지 막 내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달려서 처벙처벙해서 그러나. 어쨌든 그 출발을 하자마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신발 다 젖고, 딱 그 작년 제마 때 생각나더라고요. 또 비 오네. 요새는 뭐 이렇게 다 꼈다 하면 비 오나 막 생각됐는데, 거기에다가 비는 뭐 그렇다 치고 언덕배기가 경제는 별로 있지도 않은데, 그 언덕배기 만날 때마다 바람 이빨이 불어대고 죽겠더라고. 그런데 그 페이스, 제가 정했던 페이스를 흐트러지지 않게 되게 노력을 했어요. 4분 30초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2초 이상 벗어나게 하지 말자. 그래야 에너지 손실이 적으니까 최대한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거의 다 맞았어요. 5km 단위로 그 스플릿 보면은 7구간, 그러니까 35km 구간이죠. 거기에서만 한 5초 정도 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5초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게, 완전 오르막이, 완전 오르막은 아닌데 해서 오르막이야. 오르막에다가 무슨 뭐 거의 뭐 폭풍이야. 미친듯이 바람이 쳐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5초 정도 밀려서 4분 35초 435 페이스 정도로 한 3개 4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한 20초 밀린 거, 그거 빼고는 계획했던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들어왔는데, 진짜 그렇다고. 마지막에 그래도 이제 4분 15초 뽑고, 그 다음에 4분 정도로 이제 스포트하고 해서, 저는 나름, 진짜 좀 몇 초, 한당한당 해도 50몇 초로 들어갔겠거니 했는데, 딱 찍혔는데, 아니, 워치에는 이게 9분 54초였나, 뭐 이렇게 찍힌 것 같아요. 그런데, 공식 기록 조회하기 딱 하니까, 이게 뭐야, 진짜. 10분 빵빵초. 나 진짜 이런 케이스가 나한테도 걸리는구나. 예전에 동마에선가 어떤 분이 그거 봤거든요. 인스타에서 서브스리 들으신 분이 정말 안타깝게도 3시간 빵빵초로 이게 서브스리냐 아니냐, 소수점까지 따지면은 뭐 이게 서브스리 받는 것도 아니냐, 막 이렇게 논란이 좀 있던데, 전쟁이. 어쨌든 그거 공식적으로는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어쨌든 뭐 그분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저는 그냥 조용히 그냥 뭐 이랬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뭐 못지않게 좋아요. 그 1초 차이 엄청 큰 거긴 하지만, 그날 진짜 싱글, 내알 싱글 해서 9분 59초 했다 하더라도 지금 10분 빵빵초 했던 거보다 뭐 몇 배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계획했던, 그러니까 저 나름의 설계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이게 설계했던 그대로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는 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 같은 이런 진짜 몸치 약골도 하면은 정직하게 이런 보상을 갖다 주는 게 마라톤이구나 라는 생각에, 이 성취감이 말로 못하게 좋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그 완주 시점에서 와이프가 딱 제가 들어오는 거를 카메라 찍어주면서 기다리면서 들어왔는데, 그 반겨줄 때 그 표정, 잊지를 못할 것 같아. 평소에는 엄청 살살 맞거든요. 근데 그냥 욕받다고 고기 먹으러 가자고 하고 콧소리 내면서 그냥 이뻐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고 힘들어. 야 뭐야 이거 이거 페이스가 뭐 빠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페이스 지금 그걸 떠나고 심박수가 140대네. 유산소 운동 엄청 올라간 건데. 저 이거 보시면 제가 질렀습니다. 또 장비병 하면 또 건달프죠. 가미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 하이엔드급 피닉스 8 47mm 아몰레드로 그냥 확 질러버렸습니다. 제가 원래 시계 별로 그렇게 시계 같은 거는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딱 하나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태고 이런 거 하잖아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사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안 샀거든요. 너무 위치가 좀 그래, 그렇더라고. 낭비 같고 이게 꼭 필요한 건가. 그때 이쁘네 싶은데, 사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집 아니면은 부동산 이거 아니면,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없는 거에선 투자하지 말자라는 이런 게 강한데, 그래서 그때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745 타고 있다가 965로 바꾸려다가 이놈의 할인한다고 하길래 들어갔더니 또 품절돼가지고 확 짜증이 났었는데, 안 그래도 그 참에 그냥 요거 앤디루 레이스 hul기님이 리뷰하는 거 보고서 그냥 홀라닥 빠져가지고 에이씨 모르겠다 질러버렸어요 그냥. 너무 만족스러워요 진짜. 너무 잘 샀어. 어차피 제가 명품 시계를 찰 일은 없을 것 같아. 저는 이제 가민 워치를 거의 1년 365일 충전할 때 빼고 항상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계를 찰 일은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워치를 항상 차고 생활하는데, 이런 좋은 워치를 한번 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기에다가 가치를 두면은 충분히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나름의 어떤 그런 정신승리. 물론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아유 씨 이거 호갱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뭐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만족스럽게 차고 있습니다. 요걸 또 경주에서 첫 가동을 해서 좋은 기록도 봤고요. 어우 씨, 이거 거의 훈련급인데, 이거 리커버리가 아니라. 이제요, 이게 카메라를 들고 뛰잖아요. 그럼 사람이 약간 어떤 뭘 자극하는 것 같아. 일단 흥이 올라가. 아, 네, 근데 흥이 좀 많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문제야. 너무 저기에서 혼자 흥이 많아. 근데 문제는 같이 흥이 많지는 않고 혼자서 와이프가 맨날 혼자서 잘 논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들고 뛰면, 이게 내가 만약에 이 고프로를 안 들고 나왔으면 아마 진짜 샤킹 하듯이 설렁설렁 했을 텐데, 이걸 들고 나오니까 이래버리네. 아유 씨, 이제 덥네. 더 아까는 춥더니 바람먹이를 벗어야 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벗어야겠어. 잠깐 벗고 갈게요. 아유 힘들어 씨. 와, 얘 신박 이거 봐, 미쳤네. 아, 여기는 뭐 그거 없겠지? 카보나 단속반 애들? 보이시죠 이거? 야 씨, 이거 쿠션 아니야, 인빈서블. 아이고 저기 어르신 뭔 일인가 좀 보시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동네 시끄럽게. 잠깐만, 이거 묶고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됐다. 갑자기 누르고 갑시다. 이거 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이랬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니까 뭐 정신 하나도 없네. 아니 뭐 모르겠다. 이거 나 그냥 컨셉으로 이렇게 가든가 하겠어 이제. 레이스 할 때 목표 페이스 뽑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10K나 하프는 그래도 덜한데, 진짜 풀코스는 레이스 그 페이스를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완전 그냥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저보다 훨씬 주력이 좋으신 분들이 저보다 풀코스에서는 저보다 기록이 훨씬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프를 1시간 25분에 뛰는 분이 있어요. 저는 1시간 31분에 뛰어요. 그럼 6분 차이죠. 하프 6분 차이는 어마어마한 그 주력 차이거든요, 사실. 범접할 수 없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서브 3와 싱글의 차이, 이게 되게 커요, 사실. 그런데 풀코스를 뛰면은 심심치 않게 하프 1시간 25분 뛰시는 분들이 하프 1시간 31분 뛰시는 분들보다 늦게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보통은 그 레이스 운영 페이스를 내가 뛸 수 있는 페이스로 뛰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한 페이스로 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말이 뭐 그 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뛸 수 있는 페이스가 중요해요. 내가 현재 기량으로 뛸 수 있는 페이스, 내가 목표하는 페이스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브 3를 목표로 한다면 4분 15초가 제 목표 페이스가 되잖아요. 그런데 엄연히 저는 4분 15초 페이스로 풀코스를 못 뛰어요. 4분 15초 페이스로 저는 15km 정도밖에 못 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프를 4분 15초 페이스로 하프를 뛸 수 있다고 해서 풀코스를 4분 15초 페이스로 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절대로 도산이라는 겁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데 이거 당연한 거를
대회에 나가면은 대회 뽕 때문에 못 지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딱 그 대회 출발선에서 그 대회 분위기 아드레날린이 폭발하죠. 막 그러면은 그거에 딱 뽕을 맞아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같이 우르르 몰려가요. 근데 그 뽕까지 맞았으니까 자기가 달릴 수 있는 페이스보다 훨씬 더 쉽게 나가요. 보통은 10km에서 20km 하프까지는 내가 올리는 415 페이스 밖에 못 뛰는 사람인데 막 그 페이스가 쉽게 느껴지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하프까지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거기까지는 잘 가죠. 근데 그러면서 내가 달릴 수 있는 기량보다 이미 거기에서 너무 오버를 해버려서 에너지가 다 빠지고 근력이 피로해지기 딱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그냥 훅 꺼진다는 거예요. 훅.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제 기준으로 할게요. 하프를 1시간 31분에 뛰는 주자라고 했을 때 그럼 얼추 4분 20초 페이스잖아요. 4분 20초 페이스. 그러면 이 페이스는 제가 하프를 달릴 수 있는 낮이 노선이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했을 때 그 4분 20초 페이스로 풀코스를 뛰면은 어디까지 뛰겠어요? 하프 정도밖에 못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낮춰줘야 돼요. 낮춰줘. 무조건 낮춰줘야 돼. 그 낮춰주는 그 편차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초에서 빠르면 진짜 12초 요 정도까지가 최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 20초로 하프를 뛰는 사람은 풀코스는 여유있게 어느 정도 여유있게 뛰려면 4분 35초가 되는 거고, 여기서 빡시게 뛰는 거면 4분 32초가 되는 거예요. 요게 자기가 안전하게 퍼지지 않고, 물론 그렇게 해도 퍼지지만 퍼지는 가능성을 최대치로 낮출 수 있는 그 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평균적으로 내야 돼요. 평균적으로. 근데 평균적으로 내는 분 대부분 보면은 앞에는 뭐 4분 10초에 달리고 뒤에 4분 50초 이렇게 달려가지고 훅 꺼지는 폭포수 차트를 그려도 평균은 또 4분 30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좀 그렇게 싱글을 하면은 되게 아쉽잖아요. 물론 뭐 이제 그분들은 서브3를 노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낼 수 있는 기량의 최대치를 아주 이분하게 플랫하게 그렇게 퍼지지 않고 달렸을 때 그 기분 정말 좋거든요. 물론 이제 저 같은 성향이 대박은 누릴 수는 없어요. 대박은 그런 분들이 내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젊은 분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젊은 분들 진짜 힘을 피지컬 죽이고 이런 분들은 밀어붙여가지고 밀어지면은, 혹시라도 밀어지면은 진짜 대박 나는 거거든요. 근데 못 밀면 이제 폭삭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그죠? 폭망하거나 완전 대박 나서 기록을 완전 PB를 세우거나 딱 요건데, 우리 같이 이제 좀 근력 떨어지고 나이 좀 먹고 한 사람들은 그렇게 좀 요행을 바라는 게 안 좋다 이거죠. 왜냐하면 망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박은 바라지 않더라도, 못하더라도 중박은 되잖아요. 그냥 일단 망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페이스 운영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대박 내실 분들은 한번 쏴봅시다. 그냥 쏴보고 까짓 거 그냥 퍼지면 뭐 퍼져서 DMF 하면 되지 뭐. 그것도 경험이니까. 근데 저는 그거 한 두어 번 해보니까 겁나 힘들더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안전빵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거를 좀 그렇게 보수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보수적으로 운영한 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날씨 이제 너무 좋네. 아까는 춥더니 이게 좀 달려서 땀 좀 나니까 되게 좋네요. 그리고 확실히 좋아.
리커버리가 아니던 기든 그거는 모르겠고, 좋네. 어제 그렇게 뛰고 와서 이렇게 또 다시 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난번 언제죠? 3주 전이구나. 3주 전 그 청원 생명쌀 대청호 풀 뛰고 와서도 그 다음날 15km 뛰고, 또 그 다음날 10km 뛰고, 그 다음날 또 10몇 km 뛰고, 그 다음날 또 하프 이상 뛰고 그렇게 뛰었거든요. 그때도 풀 코스 뛰고 와서 3일 연장 거의 한 50km 뛴 거죠. 근데 뭐 멀쩡하더라고. 이게 완전 막 이렇게 포인트 훈련성으로 뛴 건 아니니까, 이지런과 조깅으로 뛰니까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풀코스 뛰고 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뛰어라, 리커버리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 그 초보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이러면은 그냥 도관이 나갑니다. 작살나요, 부담하고. 저도 이게 좀 위험 부담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러닝 한 몇 년 지나서 이제 이런 관절, 인대, 다리 뭐 이런 근력 다 연구러 계신 분들은 이렇게 리커버리 살살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또 우리가 근력 운동 같은 거 하면은 돔스 지연성 근육통이 오잖아요. 이게 보통 그 운동 하자마자 오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지나서 오잖아요. 하루 이틀 지나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빡시게 그 달리기를 하고 나면은 다음 날은 괜찮다가 다다음 날 정도에 더 근육통이 와요. 그러니까 돔스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 날 돔스가 안 올 때, 그때 리커버리를 조금 해주고, 오히려 그 다음 날 이렇게 쉬어주면은 회복이 더 빠르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다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뛰고 와서 그 다음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냥 쉬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차라리 그때 이제 리커버리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경우에는 그게 안 맞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왜냐하면은 이틀 후에는 이 돔스가 더 세게 와가지고 더 힘들어요. 더 안 껴지고 몸이 더 무겁고. 그래서 차라리 돔스 오기 전에 리커버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돔스가 딱 올 때 쉬어주면은 오히려 회복이 확 빨라지는 그런 거를 제가 느끼는데, 저는 그러는데 뭐 야매니까 꼭 이거를 이렇게 믿으세요 뭐 이런 건 아니고 한번 여러분들 또 좀 테스트 해보세요. 물론 뭐 러닝 분들, 이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고 산책 해주시고, 아마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살랑살랑 샤킹 좀 해주고 해서 좀 괜찮다 싶으면은 그거에서 딱 마무리하는 거,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얼마 뛰었나? 6km 뛰었네. 6km인데 얼마 뛰어? 뭐 빨리는 안 뛰네요. 6분 30초? 아까 막 서 있고 막 이런 거 일시정지를 안 눌러서 그런가 보다. 지금 뛰는 거는 그냥 6분 정도 페이스로 뛰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리커버리 할 때는 이것도 빠른 거예요. 원래는 한 6분 37분 7분 30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말 아장아장. 자, 이제 춘마 제마 이제 얘기 좀 해볼까요? 춘마는 다음 주, 제마는 다다음 주죠. 올해 이제 가을 농사 딱 마무리 시즌인데, 물론 뭐 그거 끝나고서도 뭐 다른 대회들 몇 개 있죠. 뭐 상주 마라톤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어쨌든 메이저로는 딱 2주 남았네. 2주. 다음 주 춘마 나가시는 분들 계시고, 또 그 다음 주 제마 나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부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훈련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훈련한다고 해서 어차피 효과가 안 나온다니까. 왜냐면 피가 안 바뀌어 그때까지. 근데 만약에 훈련을 해가지고 딱 패스를 해서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좋은 측면은 하나 있어. 멘탈적으로 강해져. 나 해낼 수 있다. 이건 되는데, 그거 빼고 진짜로 내가 몸이 올라오느냐? 그거는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뭐 하나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딱 일주일 남기고 10km TT를 하는 거. 근데 TT라고 해서 진짜 디지똥 살똥 이렇게는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10km를 어느 정도로 뛸 수 있는 기량인가를 확인하는 용도로 지속적으로
달리는 거예요. 지속주. 그러니까 막 마지막 그 9km 지나가지고 진짜 뭐 스프린트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지속주. 그래서 딱 달려지는 그 10km 기록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내가 장거리 훈련 지속주 진짜 잘 돼 있으면은 플러스 24, 그러니까 24초 좀 안 돼 있다 그러면 30초 이렇게 더해서 그 평균 페이스로 다음 대회에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일주 있잖아요. 마지막 일주, 데뷔전 일주. 정말 이제 그 춘천 마라톤 일주일 전이죠. 요때는 그냥 달리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달리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저 같은 경우 정확히 10km 달렸어요. 2번 10km. 마지막으로 달린 건 3일 전이고 3일 남겨놓고, 그러니까 3일 전에 달리고 이틀 동안은 아예 안 달리는 거예요. 토요일 대회였잖아요 이번에 경주가. 그러니까 금요일 목요일에 안 달리는 거죠. 수요일 날 마지막 저녁 때 퇴근하고 나서 3km 달렸어요. 3km. 그 3km도 조깅 그냥 살랑살랑 한 6분대 페이스로 뛰다가 마지막으로 100m짜리 200m짜리 윈드라고 해서 질주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3개 해주는 거예요. 3개. 한 3분 페이스 정도로. 저는 이제 3분에서 3분 20초 페이스 이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한 100m, 200m짜리 3개 질러줬거든요.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전날도 6.5km 뛴 거예요. 조깅으로만. 그때는 질주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회복을 조금 더 덜 된 것 같아 가지고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안 뛰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이 아니구나. 수요일, 목요일 요렇게 이틀 동안 10km 뛴 거죠. 10km. 그것도 조깅으로. 그거 빼고는 아예 안 뛰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다리가 이제 탱글탱글 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하여튼 대회 나가기 전에 다리에 피로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피로가. 정말 피로가 남아있으면 안 돼. 항상 보면은 피로가 남아있으면은 후반에 허벅지 막 이런 데가 너무 피로하면서 아파요. 그냥 착지할 때마다 허벅지가 아파. 그래서 뛰기 싫어. 숨 차서 힘든 게 아니라 아파 진짜. 그거 아시잖아요. 그거 뛰어본 사람들 30 넘어가고 뭐 허벅지 겁나 아파. 다리도 아프고 막 발바닥 아프고. 그러니까 일단 다리가 탱글탱글 해야 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대회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잘들, 테이퍼링이라네. 카보로딩 잘들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카보로딩을 뭐 FM으로 한 건 아니고 항상 제가 하는 방식은 되게 그냥 그 야매 방식이거든요. 일요일 대회 기준으로는 이제 월화수 목금토 이렇게 3일씩 끊는 거예요. 근데 월화수는 고기 위주로 가죠. 고기 위주로 가고 수목금은 목금토는 탄수화물 위주로 가는데 저는 조금 3일 연장을 먹지는 않아요. 탄수화물을 이틀 반 정도. 그러니까 이번 대회 기준으로는 수요일이었나? 수요일 아침까지는 가볍게 진짜 그 고기 단백질 위주로 먹고 수요일 점심부터 탄수화물로 전환해 가지고 일반식으로 늘리지는 않고 딱 그 정량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늘린 거는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아침부터 조금씩 늘려. 반씩 늘렸어. 그러니까 딱 반씩. 내가 먹던 게 예를 들어서 한 공기였다. 그러면 한 공기 반으로 늘리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그게 목요일. 근데 목요일 그 저녁에는 2공기로 늘려줘. 2공기로. 그렇게 딱 먹고 나면 다음날 체중이 한 300g에서 500g 늘어요. 무조건 늘게 돼 있어. 막 똥 다 싸고 그래도. 근데 그게 좋은 거야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서 대회 바로 전날이죠. 이제 하루 남은 거야. 딱 3끼. 근데 그때는 3끼가 아니지. 6끼를 먹어야 돼요. 물론 뭐 출근하고 하면 조금 어렵기는 할 텐데 저는 보통 대회 전날 이렇게 하루 쉬거나 토요일 날 뭐 일요일 되면 토요일 날 쉬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되면 금요일 날 연차 빼가지고 이렇게 쉬는데 그날은 무조건 6끼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시간 단위로 먹는데 단백질은 아예 안 먹고 그냥 탄수화물만 먹는데 이번에 이렇게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고구마를 저는 되게 자주 먹거든요. 고구마를 한 250g 짜리 고구마, 요거를 일어나자마자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옥수수 스위트 캔 큰 거 있어요. 큰 통 그거 하나, 그렇게 딱 먹고 또 3시간 있다가 밥 고봉으로 공깃밥 그거 하나 먹고, 공깃밥을 이제 고봉으로 먹는 거예요. 거의 2공기 정도 될 거야. 그 다음에 점심 때 짜장면 곱빼기. 아, 저건 지난번 그 청원 생명살 때 짜장면 곱빼기를 안 먹어가지고 내가 퍼졌다니까. 근데 이번에 그거 먹고 안 퍼졌어, 전혀. 그래서 짜장면 곱빼기 먹어주고, 다시 이제 다시 3시간 후에 경주 내려가면서 고구마 2개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259g짜리 고구마, 찐고구마 2개를 먹어주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저녁 때는 다시 스위트콘 하나 하고 찐고구마 하나 더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떡도 그 떡 있어요. 찰떡 몇 개 하고 그렇게 먹었어요. 6번 먹은 거죠. 얼추 대충 따져보니까 총 칼로리로 탄수화물만 거의 뭐 한 3,500, 4,000 가까이 되겠던데. 제가 빵빵하고 화장실 몇 번 갔는지 몰라요. 막 계속 먹고 싸고 기계야, 기계.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그 찹쌀떡 남았던 거 6알 먹고, 그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당연히 이제 물을 먹어줘야 되잖아요. 물 한번 딱 600ml짜리 파워에이드 딱 볼볼볼 해서 6개를 600ml짜리 다 먹어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물을 먹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화장실 가서 잘못 오면 큰일 나, 그냥 망해. 그래서 한번 딱 먹고 마지막에 이제 쫙 그거 다 이제 방광에 차면은 이제 비워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가서는 출발선에 딱 섰을 때, 이제 갈 때 항상 물병에 물병 조금 이제 물 한 3분의 1 정도 담아가지고 가요. 거기에다가 아미노바이트 5,000짜리 하고 PCA 이렇게 가져가서 출발 직전에 5분 정도 안 남았을 때 그 2개를 먹어줘요. 물하고. 그리고서 물통은 가에다가 이제 버리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 하는 거죠. 그게 제 루틴이거든요. 이렇게 이번에 했더니만 에너지는 전혀 안 딸렸어요. 진짜 뭐 이렇게 막 배고프고 뭐 나중에 에너지 딸려가지고 막 쓰고 이런 건 없었어요. 들어왔는데도 멀쩡하더라고. 진한 거 빼고. 진한 건 항상 나요, 진은. 그래서 이번에 카브로딩 그렇게 하고, 레이스 할 때 제일 챙긴 거는 아미노바이탈 6개, 그리고 크램프톤 쥐약 있잖아요. 쥐약 하나, 그리고 BCAA 3개, 그렇게 챙겼는데 BCAA 하나는 흘려버렸어. 돌에다 달리다가 흘려가지고 놓쳐서 그거 못 먹고, 나머지 가져갔던 건 다 먹었어요. 14km마다 14km에서 5km에 하나씩. 그러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딸리고 이런 건 전혀 없었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딱 맞는 어떤 루틴이 되겠구나,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킬로냐? 8km. 한 15km 달리겠네, 오늘도. 이제 저는 제마 2주에 딱 제마입니다. 제마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그 전에 이 영상, 뭐 영상이라고 보다는 팟캐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는 이 뻘 소리 영상, 이거 이제 올려 드릴 텐데, 제마 뛰기 전에 들으시는 분들 계시겠죠? 준비 잘 하시고, 진짜 오버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도 그 레이스, 물론 저보다도 이제 주력 많으시고 또 경험 많으신 분들, 선배님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루틴도 다
잘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 아직 준비가 덜 된 분들은 잘 맞춰서 자신한테 잘 적용해가지고 필요하신 부분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안 할까 이게 중요해요. 하려고 하면은 하면 손해예요. 잘못하면 진짜. 지금은 그냥 지금부터는 컨디션만 끌어올린다, 몸에 남아있는 피로를 푼다, 요것만 생각하셔야 돼. 지금 뭐 해가지고 막판에 한번 조져놔야지 뭐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 아 물론 이제 그건 있어요. 여름 내내 훈련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한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름 내내 준비 하나도 없다가 지금 막판 벼락치기 하려는 분들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그런 분들은 뭐 피로 쌓인 것도 사실 없잖아요. 뛴 게 없으니. 아이고 씨, 아이고 무서워.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오히려 달리는 어떤 그 느낌을 몸에 조금 더 이렇게 적응되도록 그냥 오히려 그냥 좀 더 뛰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장거리를 막 이렇게 뛰는 건 아니고 그냥 조깅을 좀 해가면서 거리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오히려 이제 그 대회 날에 가장 장거리를 달린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맞춰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알았어. 오늘 얼마나 떠들었지? 50분. 한 50분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배터리가, 오늘 좀 안 보고 나왔네. 그래도 대충 제가 엊그저께 본 거는 한 90%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난번 보니까 1시간 20분 정도 가더라고요, 이게. 오늘은 너무 길게 안 가고, 조금 있다가 또 말하는 도중에 끊기지 않도록 오늘은 적절하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네. 이거 인빈서물론 진짜 이거 완전 게으르겠거든요. 이거 진짜 더럽게 안 맞았는데 마지막에 이게 좀 발에 요즘에 맞아가지고 잘 신고 있어요. 그 마일리지가 거의 700 돼가지고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됐는데, 그리고 밑창도 다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거 보내면 이제는 진짜 없는데, 신을만한 게 빨리 사야 되는데 나 품절돼가지고 살 수도 없고 미쳐버리겠네. 요즘에 저희가 좀 근데 맞아, 그거 잠깐 뭐 인스타에 올렸던 건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제마 때 4분 40초 페이스 평페로 그때 3시간 17분 50 몇초로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직전 PB죠. 그리고 이번에 3시간 10분으로 돌았잖아요. 현재 저는 데이터를 되게 이렇게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 평페 4분 40초였고 심박은 163, 그리고 케이던스는 191, 보폭은 1m 12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평균 페이스가 4분 30초잖아요. 그러면 평패 10초 차이거든요. 10초. 그리고 기록은 한 8분 정도 줄어든 거잖아요. 심박은 161로 오히려 이 정도가 낮았어요. 페이스는 10이 높았는데 10초가. 그리고 케이던스 보속은 똑같았어요. 191로. 그때나 지금이나. 신발은 달랐어요. 그때는 알파 플라이 2,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아디프로 3.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폭이 그때 작년 제마 때는 1m 12였고 이번에는 1m 16이었어요. 그러니까 4cm 차이 나는 거잖아요. 4cm.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 보폭 4cm가 결국 평패 10초를 만들었고 기록상으로 한 8분 정도를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이 두 대회 중간에 있었던 올해 봄에 동마 있죠. 동마는 똑같이 아디프로 3를 신고 뗐는데 이때도 평균 페이스는 4분 40초였어요. 그런데 심박은 거의 똑같았고, 그런데 케이던스가 186인가 8로 조금 낮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폭은 제마보다 2cm가 큰 114cm였어요. 그러니까 평균 페이스는 제마나 똑같이 4분 40초였던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보폭과 케이던스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걸 떠나서 제가 1년 동안 결국 변한 게 뭐냐, 케이던스는 똑같아요. 계속 비슷하게 가요. 저는 대회 때 보면은 190 선에서 맞춰지더라고요. 10km든 하프든 풀코스든 거의 110, 그 190에서 케이던스가 맞춰지는데, 그 190에서 보폭이 1년 동안 4cm가 늘었다는 거예요. 4cm. 그랬더니만 기록, 풀코스 기록이 8분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느냐, 제가 케이던스를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만약 보폭을 여기에서 6cm를 더 늘렸을 때 서브 3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씨 이거 말도 안 된다 지금. 서브 3 지금, 야 싱글 핥은 사람이 그쵸, 싱글 핥어서 하도 못하고 그냥 핥다 말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서브 3 얘기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론적으로는 이번에 제 케이던스 191에 보폭 116에서 여기다 6cm를 가랑이를 찢으면 그러면 122cm가 되겠네요. 1m 22를 만들면 저도 서브 3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계산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뭐 그냥 가랑이 찢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일단 심장의 캐파 능력이 좋아져야 되고, 당연히 근력, 그 다음에 이 발목 아킬레스건의 탄력도 좋아져서 점핑이 좋아져 가지고 날아가는 거리가 늘어나야겠죠. 가랑이 찢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참 진짜 어렵구나. 1년 동안 겨우 진짜 훈련 이빠이 해가지고 보폭을 4cm 늘렸는데 6cm를 더 늘리려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냥 정량적으로 그냥 딱 따지면은 1년 반 걸리는 거잖아요, 앞으로 더. 그런데 저는 나이는 더 먹어가니까 근력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 쉽지 않은 거지. 아유 정말. 근데 확실한 거는 보폭을 늘리는 방법은 근력이 좋아지면서 점핑력이 좋아져요. 점핑력. 근데 점핑력이라는 거는 아킬레스건의 탄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아킬레스건에 이게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 닭발 좀 많이 먹어야 되나, 족발이랑.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데이터, 물론 뭐 다 개인적으로 막 그런 데이터를 많이 보시고 그러시겠지만은, 그런 데이터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과거 데이터랑 비교해 보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뭐가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훈련의 방향과 그리고 또 어디에다가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 구간은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이고 동네 싱크에서 이제 그만 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제마 뛰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마 때 완전 퍼지더라도 결과는 말씀드릴게요. 그래 맞아. 제마 때는 이번 경주동마보다 정확히 페이스, 평균 페이스 1초를 당겨 볼 거예요. 그러면은 42초 줄인 거예요. 42초. 그러면 레알 싱글이잖아요. 만약에 성공하면. 근데 성공을 못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날 컨디션이 안 되거나 혹은 기량이 딸리거나 뭐 그런 문제겠죠. 어쨌든 간에 대면 싱글 찐 러너 싱글 러너가 되는 거고, 안 되면은 개포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준비하시고 막판한 컨디션 조절 잘해서 원하시는 소개, 성과, 결과 다들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끄겠습니다. 난 부끄러워.